한국에 산불이 났다고? 지금이 기회야. 여기 미국에 한 여자 간호사가 있습니다. 그녀는 한국의 산불 소식을 듣자마자 기회라고 소리쳤다고 하는데요. 그녀의 말에 따르면 자신은 LA 산불의 피해자였으며 그 당시 만났던 한국인들의 말과 행동에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과연 어떤 사연인지 지금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로스앤젤레스 메모리얼 병원에서 10시간의 야간 근무를 마치고 자동차 좌석에 힘없이 기대었어요. 오랜 시간 일한 피로가 온몸에 밀려왔죠. 제 이름은 사라 존슨이고 여기서 10년 넘게 간호사로 일해왔어요. 보통은 제 일이 참 즐겁지만 오늘은 뭔가 평소와 달랐어요. 하늘이 너무나 이상했어요. 평소 아침에 푸른 하늘 대신 오싹한 주황빛이 도시 위에 드리워져 있었거든요. 먼 언덕 위에는 두꺼운 연기 구름이 마치 화난 거인들처럼 뒤엉켜 있었어요. 스스로 그저 스모그일 거예요 라고 생각하며 시동을 걸었지만 제 마음은 뭔가 다르다는 걸 이미 느꼈어요. 그때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소리와 함께 제 휴대폰이 울리더니 화면에 즉시 대피하세요. 산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라는 긴급 알림이 번쩍였어요. 아파트로 향하는 길, 손은 떨리고 있었어요. 이미 교통체증이 시작되었고 차들이 경적을 울리며 사람들은 두려운 눈빛으로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아파트 앞에 도착하니 건물 뒤 언덕에 불길이 보였어요. 이제는 멀리 있지 않고 마치 살아 움직이며 우리를 향해 달려오는 듯 했어요. 차에서 내리자마자 뜨거운 열기가 먼저 밀려왔고 불타는 나무와 플라스틱 그리고 설명할 수 없는 다른 무엇의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회색 눈송이처럼 잿더미가 제 머리, 피부 위로 내려앉았어요. 그때 길 건너편에서 이웃인 조는 저를 향해 손을 흔들며 어서 나오세요. 라고 외치시는 것이 들렸어요. 저는 재빨리 3층에 있는 제 아파트로 달려가 문을 열었어요. 무엇을 챙겨야 할지 또 무엇은 두고 올 수 있을지 고민했어요. 제 인생의 전부였던 부모님의 사진, 간호학 책들, 그리고 16번째 생일 때 아버지께서 주신 기타까지 모두 여기 있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없었어요. 간호 가방, 여권, 휴대폰 충전기와 몇 벌의 옷을 급히 챙겼고 배낭에 넣었어요. 문 아래로는 마치 생명체처럼 스며드는 짙은 연기가 느껴졌어요. 계단을 내려갈 때 불길의 포효 소리가 귀에 울렸어요. 영화에서 보는 것과는 달리 그 소리는 훨씬 더 깊고 분노에 찬 괴물처럼 모든 것을 집어삼키는 듯 했어요. 존이 차에서 기다려준 덕분에 저는 차에 올랐지만 곧 교통정체로 인해 움직일 수 없다는 것을 알았어요. 후면 유리창 너머로 나무에서 나무, 집에서 집으로 불길이 번져가는 모습을 공포에 질려 바라보았어요. 하늘은 거의 검게 변하고 마치 끔찍한 석양처럼 주황색과 빨간색 불빛이 번쩍였어요. 저는 차에서 내리며 걸어가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이렇게는 탈출할 수 없을 것 같았거든요. 결국 저희는 차를 포기하고 도보로 도망치는 사람들의 흐름에 합류하게 되었어요. 아이들은 울고 어른들은 가족을 찾기 위해 휴대폰으로 연락하며 소리를 냈어요. 한 걸음 한 걸음마다 연기는 더 짙어져 제 눈과 목은 타들어가는 것 같았어요. 그러던 중 거센 돌풍이 불어와 저와 존 사이에 두꺼운 연기벽을 만들어버렸어요. 존의 이름을 부르려 했지만 제 목소리는 불길의 포효 속에 묻혀버려 저는 홀로 남게 되었어요. 제 폐는 깨끗한 공기를 간절히 원했어요. 숨 쉴 때마다 마치 유리 조각을 삼키는 듯한 고통이 있었고 비틀거리며 앞으로 나아갔지만 다리는 제 힘을 잃었어요. 결국 뜨거운 아스팔트 위에 무릎을 꿇고 말았어요. 그 순간 이제 정말 죽는 건가? 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어요. 안개와 연기 속에서 한 인물이 다가오는 것이 보였어요. 젊은 아시아 남성이 제 옆에 쪼그리고 앉아 촉촉한 천을 제 손에 쥐어주며 제 얼굴을 가리라고 하시고 저를 따라오라고 하셨어요. 작은 천이라도 감사한 마음으로 얼굴에 대었고 그분의 도움 덕분에 저는 간신히 일어설 수 있었어요. 고지어 어두운 머리를 뒤로 묶은 한 젊은 여성이 나타나 단호한 눈빛으로 제 다른 팔을 잡으며 자신은 민정이라고 한국센터 소속이라며 저와 함께 가자고 하셨어요. 그분들과 함께 몇몇 노인들과 아이들이 모여있는 흰색 밴으로 안내받았어요. 밴의 문이 닫히는 순간 마지막으로 제 동네를 바라보았어요. 불길이 제 아파트 건물의 지붕까지 번져 소중했던 모든 것들이 눈앞에서 사라져가고 있었어요. 밴은 이미 위험해진 주요 도로를 피해 골목길을 누비며 멀어졌고 저는 주위에서 낯선 이들이 성심성의껏 사람들을 돕는 따뜻한 모습을 목격했어요. 민정 씨는 물병을 나눠주시고 젊은 남성은 한 노인 여성의 호흡 상태를 살펴봐 주셨어요. 몇 시간이 지난 후 저희는 고등학교 체육관으로 도착했어요. 그곳은 비상 대피소로 개조되어 있었고 적십자 봉사자들이 담요와 물을 나눠주었어요. 결국 저는 얇은 매트리스 위에 몸을 맡기며 지친 몸을 쉬게 했어요.
그날 밤 혹독한 형광등 아래 체육관에서 누워 있으면서 저는 제 자신에게 다짐했어요. 언젠가 어떻게든 이 낯선 분들이 베풀어 주신 친절에 꼭 보답하리라고요. 모든 것을 잃었지만 가장 필요할 때 누군가가 제게 손을 내밀어 주었기에 제가 살아남을 수 있었으니까요. 산불이 발생한 지 3달이 지났음에도 저는 사이렌 소리에 여전히 깜짝 놀랐어요. 새 아파트는 이전보다 작았고 제 소지품 대부분은 병원 동료들이 기부해 주신 것이었어요. 35살에 다시 시작하는 일이 쉽지 않았지만 저는 잘 헤쳐나가고 있었어요. 그날 아침 저는 커피를 마시며 휴대폰으로 뉴스를 보다가 가슴을 철렁하게 만든 헤드라인을 봤어요. 동부 한국 숲을 휩쓴 대규모 산불이라는 제목이었어요. 그 이미지는 마치 물리적인 타격처럼 저를 강타했어요. 주황빛 불길이 초록 숲을 집어삼키고 사람들은 소지한 모든 것을 움켜쥐며 뛰고 있었어요. 그들의 눈에 담긴 공포, 저는 너무도 익숙했거든요. 그러나 동시에 한 가지가 제 마음속에 번쩍 스쳤어요. 바로 민정 씨의 얼굴이었어요. 제 생명을 구해주신 그 젊은 한국 여성, 지금 그녀는 어디에 계실까? 가족은 안전할까? 망설일 시간 없이 저는 그 당시 서로 공유했던 민정 씨의 연락처를 통해 한국 산불 소식을 봤어요. 저는 간호사인데 도울 일이 있을까요? 라고 메시지를 보냈어요. 그러자 바로 제 전화가 울렸어요. 사라 씨? 민정 씨의 목소리가 세계 반대편에서 다급하면서 반갑게 들려왔어요. 네, 저예요. 제가 대답했어요. 도와주실 수 있나요? 라는 물음에 네, 도와드리고 싶어요. 민정 씨 덕분에 제 생명을 구했으니까요. 라고 답하자 민정 씨는 부드럽게 웃으시며 빚지신 건 없어요. 그런데 저희는 간호사가 필요해요. 라고 하셨어요. 그녀는 신속하게 설명해 주셨어요. 의료자원봉사팀이 구성 중이었고 긴급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필요하다고 하셨어요. 저는 급하게 병원에서 긴급 휴가를 신청했고 서둘러 예방접종을 맞았어요. 그리고는 여권 검사와 의료용품 포장을 하는 날들을 보내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저는 한국에 관한 모든 정보를 읽어보았어요. 그런데 그 자료들은 저를 혼란스럽게 했어요. 반짝이는 고층 건물들, 고속열차, 그리고 LA의 병원보다 훨씬 앞선 모습의 병원들이 나왔거든요. 제가 상상했던 한국과는 전혀 달랐어요. 학교에서는 한국 전쟁에 대해 배웠어요. 교과서에는 가난하고 힘들어하는 나라의 모습이 그려져 있었고, TV에서는 초라한 옷을 입은 아이들과 임시병원에서 고통받는 아시아 아이들의 눈물을 보았었어요. 비행기 출발 전날 밤 의구심이 스며들었어요. 제가 과연 무슨 짓을 하는 건지 언어도 통하지 않는 나라로 날아간다는 생각에 불안이 밀려왔어요. 혹시 제가 일을 더 악화시키는 건 아닐까? 하는 걱정에 민정 씨께 전화를 걸어 취소하고 싶었지만 돌이킬 수 없었어요. 많은 고민 끝에 14시간의 비행을 통해 마침내 한국에 도착했어요. 피로에 정신이 혼미해진 채 공항을 헤매다가 메인 터미널에 들어섰어요. 입이 벌어질 만큼 놀라웠어요. 제가 기대했던 모습과는 전혀 달랐거든요. 공항은 반짝이는 바닥과 높은 유리 천장이 인상적이었고 디지털 스크린에는 여러 언어로 된 항공편 정보가 표시되어 있었어요. 사람들은 세련된 복장을 하고 수화물을 끌며 제 휴대폰보다 더 좋은 스마트폰들로 통화하고 있었어요. 모든 것이 청결하고 효율적이며 현대적이었어요. 혹시 제가 잘못된 비행기를 탄 건가 싶은 생각이 들었을 때 사라 씨 라는 익숙한 목소리가 제 혼란을 뚫고 들려왔어요. 민정 씨가 터미널 건너편에서 손을 흔들고 있었어요. 그녀는 제가 기억했던 모습과는 달리 깔끔한 검정색 블레이저를 입은 모습으로 불길 속에서 저를 구해주던 때보다 훨씬 단정해 보였어요. 따뜻하게 포옹해 주시며 와주셔서 반가워요. 라고 말씀하셨고 저는 약속했잖아요. 라고 대답했어요. 민정 씨는 사람들 무리 속으로 저를 안내해 주셨어요. 그곳에는 의사, 간호사, 응급구조사, 그리고 통역사 등 총 12명의 팀원이 모여 있었어요. 그중 일부는 한국계 미국인이었고 나머지는 현지 자원봉사자들이었어요. 모두가 수화물을 버스에 싣는 동안 창문에 비친 제 모습은 초라하고 불안한 모습이었어요. 간호 가방을 꼭 붙들고 서 있는 제 자신을 보며 이분들에게 제가 도움이 될 수 있을지 스스로에게 의문이 들었어요. 제가 상상했던 어려움 속의 나라가 아니라는 사실에 제 선입견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를 깨달았어요. 민정 씨가 괜찮으세요? 라고 조심스레 물어보셨지만 저는 그냥 피곤해서요. 라고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어요. 밝게 빛나는 공항에서 재난 현장을 향해 달려가는 버스 안에서 앞으로 어떤 놀라운 일들이 저를 기다리고 있을지, 그리고 제가 여기 온 것이 정말 옳은 선택이었는지 고민했어요. 그때는 몰랐지만 이 여정은 저에게 한국뿐만 아니라 제 자신을 바라보는 시각까지 완전히 바꿔놓는 계기가 됐었어요.
저희 버스는 서울을 뒤로 한 채 출발했고 저는 위급함은 잠시 잊은 채 아이처럼 창문에 얼굴을 밀착시켰어요. 상상했던 한국의 모습과는 전혀 달랐거든요. 우뚝 솟은 유리 건물들이 구름을 향해 뻗어 있었고 디지털 전광판에는 다채로운 광고들이 번쩍였으며 세련된 옷을 입은 사람들이 깨끗한 거리를 분주히 걸어 다녔어요. 옆자리에 앉은 민정 씨는 저에게 놀랍지 않냐고 물으셨고 저는 마음속 깊이 놀랐음을 솔직하게 인정했어요. 민정 씨는 예상했던 모습과는 많이 다르지 않냐고 한 번 더 물으셨고 저 역시 머뭇거리며 이런 모습은 상상도 못했어요 라고 답했어요. 앞쪽에 서 계신 한국재난관리청의 박영수 담당관께서 마이크를 들고 설명을 시작하셨어요. 박 담당관은 여행 시간이 4시간 정도 걸리며 산불은 5일 전에 시작됐다고 전해주셨고 버튼을 누르자 좌석 위 작은 화면에 위성 지도와 함께 산불이 산과 숲을 통해 번진 경로가 나타났어요. 2천여 명이 대피했으나 많은 노인들이 떠나기를 거부했다는 소식은 캘리포니아에서 종종 보던 상황과 닮아 있었어요. 위험 앞에서도 집을 포기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은 저에게도 익숙한 이야기였죠. 도시를 벗어나며 풍경은 서서히 변했어요. 현대적인 건물들이 작은 도시와 산속의 시골 마을로 자리를 내주었고 고속도로 옆으로는 녹색 밭이 카페처럼 펼쳐져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그 푸른 풍경은 사라지고 검게 그을린 언덕들이 양쪽에 솟아올랐어요. 마치 뼈처럼 마른 나무들이 하늘을 향해 손가락처럼 뻗어 있었고 환기구를 타고 잿더미 냄새가 퍼져나왔어요. 그때 제 목구멍이 조여오는 느낌이 들었어요. 마치 LA에서 불길을 피해 도망쳤던 그때처럼 제 손은 좌석을 꽉 쥐어 잔뼈가 하얗게 변할 정도였어요. 맞은편에 앉은 미국인 응급구조사 마이클 씨께서 LA 산불이 기억나서 긴장되지 않으세요? 라고 물으셨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마이클 씨는 숨 쉬세요. 지금은 안전해요 라고 조언해 주셨지만 멀리 펼쳐진 불에 그을린 풍경은 여전히 우리에게 위협처럼 느껴졌어요. 때때로 노란색 장비를 입은 소방관들이 얼굴에 그을음을 머금고 지나갔고 소방차들은 쉴 새 없이 불길과 맞서고 있었어요. 결국 버스는 텐트로 둘러싸인 3층 학교 건물 앞에 멈췄어요. 이런 급박한 상황 속에서도 아이들은 그저 순수하게 뛰어놀았고 노인들은 의욕을 잃으신 표정으로 근처 접이식 의자가 있는 곳에 앉아 계셨어요. 똑같은 조끼를 입은 자원봉사자들이 물과 음식을 나눠주며 주 대피소, 이곳은 안전합니다. 라는 안내와 함께 저희를 맞이하셨어요. 긴 여정 끝에 다리의 피로를 풀기 위해 버스에서 내려 주변을 둘러보니 연기 섞인 쓴 공기 속에서도 어딘가에서 풍기는 음식 냄새가 제 배를 꼬르륵 울리게 했어요. 입구에서는 김현수 원장님께서 피곤한 얼굴이었지만 악수와 함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는 도움이 필요했어요 라고 정중히 인사해 주셨어요. 학교 체육관은 이미 대피로의 모습으로 정리를 마친 상태였어요. 정갈하게 늘어선 수면 매트들이 바닥을 채우고 이동식 스크린으로 가족들이 쉴 수 있는 작은 공간들이 마련되어 있었으며 한쪽 구석에는 자원봉사자들이 거대한 냄새 좋은 냄비를 저어가며 음식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원장님께서는 근무는 12시간 교대입니다 라고 설명해 주시며 각자 담당 배정을 해주셨어요. 마이클 씨와 다른 세 분은 긴급 대응팀에 합류했고 일부는 대피소 의료 텐트에서 근무하게 되었으며 저는 한국인 간호사 수진 씨와 함께 노인 돌봄 업무를 맡게 되었어요. 수진 씨께서는 많은 노인들이 연기로 인한 폐 손상과 스트레스, 그리고 공포를 겪고 있습니다 라고 설명해 주시며 저를 안내해 주셨어요. 의료 스테이션은 제가 상상했던 원시적인 환경과는 달리 현대적인 장비들이 밝은 조명 아래 반짝였고 약품들은 라벨이 붙은 캐비닛에 정리되어 있으며 각 환자의 치료 기록이 컴퓨터 시스템으로 관리되고 있었어요. 제 첫 환자는 오랜 세월 야외 노동의 흔적이 고스란히 새겨진 노인이셨어요. 거칠고 굳은 살이 돋은 농부의 손을 지닌 그분은 제가 활력 징후를 확인할 때마다 고통스러운 기침을 하셨어요. 그때 그 노인분은 영어로 손자, 준호라는 몇 안 되는 단어를 꺼내시며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대피 도중 손자와 헤어졌던 것이 느껴졌어요. 저는 말없이 그분의 눈을 보며 손자를 찾겠다고 굳게 약속했어요. 그 후 저는 준호에 관해 여러 사람들에게 여쭤보았어요. 대부분 고개를 저었지만 복도에서 만난 한 젊은 자원봉사자 성민 씨께서 준호요? 22살이고 팔 부상을 당했나요? 라고 물으시자 제 심장이 뛰었어요. 저는 네, 맞습니다. 성민 씨, 글을 보셨나요? 라고 답하자 성민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오늘 도착할 예정이라고 알려주셨어요. 실제로 몇 시간이 지난 후 붕대로 감싼 팔을 가진 한 젊은 남성이 대피소에 도착했고 할머니와 손자의 재회는 눈물로 가득 찬 감동적인 순간을 만들어 주었어요. 그들은 서로를 꽉 안으며 급하게 기쁨의 대화를 나누었어요.
준호의 부상을 확인하면서 저는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어요. 이곳 사람들의 눈에 담긴 고통은 LA 산불 때 제가 느꼈던 두려움, 상실, 불확실함과 다를 바 없었어요. 국적이나 언어, 문화는 상관없었고 그들을 위로하는 마음 또한 마찬가지였어요. 그날 밤 지친 몸을 수면 매트에 내려놓으며 대피소를 둘러보았을 때 가족들이 함께 식사를 나누고 아이들이 이웃의 노인을 도우며 자원봉사자들이 끊임없이 따뜻한 위로와 의료 지원을 제공하는 모습을 보았어요. 한국은 제가 상상했던 것과 전혀 달랐고 그 사실은 제 무지를 반성하게 만들면서도 진실을 배울 수 있는 소중한 기회임을 깨닫게 해주었어요. 며칠간 대피소에서의 시간이 서로 뒤섞여 갔어요. 새벽에 일어나 환자들을 돌보고 빠르게 식사하고 발이 아프고 허리가 쑤실 때까지 일하고 머리가 베개에 닿자마자 잠들었어요. 그런데 날이 갈수록 제 안에서는 뭔가 달라지는 느낌이 있었어요. 5일 후 전에 눈치채지 못했던 한 가지를 발견했어요. 대피소는 제가 고향에서 경험했던 혼란스러운 현장과는 달리 조용하면서도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었어요. 식사는 제때 나왔고 물품도 부족함 없이 관리되었으며 문제들이 위기가 되기 전에 해결되고 있었어요. 잠깐의 휴식 시간에 민정 씨께 어떻게 이렇게 깔끔하게 정돈이 돼 있죠? 라고 여쭤보았어요. 밖에 앉아 산이 반은 푸르고 반은 검은 풍경 속에서 해가 뜨는 모습을 바라보며 대화를 나누었죠. 민정 씨는 공동체가 중요하기에 모두가 서로를 위해 정리하거든요 라고 부드럽게 말씀해 주셨어요. 정말 그렇더라고요. 가족들이 돌아가며 여러 일을 도맡고 노인들은 아이들을 돌보고 부모님은 함께 요리를 도우며 청소년들은 어린아이들을 즐겁게 해주기 위해 게임도 준비했어요. 제한된 자원을 나누는데 아무도 불평하지 않았어요. 아침 식사 후 복도에서 성민 씨께서 응급 호출이에요. 가실래요?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이미 마이클 씨가 작은 트럭에 물품을 싣고 계셨고 저는 의료 가방을 챙겨 함께 탔어요. 어디로 가는 거예요? 제가 물었어요. 농가 가족이에요. 집을 떠나지 못하셨어요. 라고 성민 씨께서 설명해 주셨어요. 우리는 불길을 가까스로 피한 들판을 지나 외진 시골길을 따라 달렸고 비포장 도로를 덜컹거리며 작은 농가에 도착했어요. 연기가 여전히 공중에 떠 있었지만 불길은 이미 지나간 후였어요. 외부에서는 한 노농이 젖은 천을 얼굴에 두르고 집 앞에서 서 계셨고 팔에는 불꽃에 맞아 화상 자국이 남아 있었어요. 그의 아내는 불안한 눈빛으로 문틈에서 지켜보고 계셨어요. 저는 그분들의 화상을 치료했고 마이클 씨는 연기 흡입 여부를 확인해 주셨으며 성민 씨가 통역하며 농부가 자신의 재산을 안전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어요. 함께 그분들을 대피소로 모실 수 있도록 설득했어요. 대피소에 오시면 몸이 회복될 때까지 며칠간 머무를 수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떠나기 전 농부의 아내께서 제 손에 작은 천 주머니를 쥐어주셨어요. 그 안에는 거북이 모양의 나무 부적이 들어있었어요. 당신을 보호해 줄 거예요. 라고 서툰 영어로 말씀하시며 주름진 손으로 제 손을 꼭 잡으셨어요. 그 순간 말로 표현하지 않아도 감사함이 온전히 전달되는 것 같았어요. 저녁 식사 시간 대피소에서 모두 함께 모여 식사를 하던 중 김 원장님께서 불길은 이제 진압되었으니 곧 집으로 돌아가실 수 있습니다. 라고 발표하셨어요. 10일간의 싸움 끝에 소방관들이 마침내 불길을 통제한 것이었어요. 최악의 시기는 지나간 것이었죠. 이후 저는 조용한 구석에서 LA에 계신 상사께 전화를 드렸어요. 통화 연결음 사이로 어떻게 지내세요? 라는 물음에 상상했던 것과는 달라요 라고 대답하자 어떻게 다르다는 건가요? 라고 물으시더군요. 저는 말로 간단히 표현할 수 없는 전혀 새로운 경험이에요 라고 답하며 한국에 대해 제가 가지고 있던 편견들이 완전히 깨진 느낌을 전했어요. 원시적인 환경을 예상했지만 집보다 발전된 기술과 미국의 개인주의와는 달리 공동체 정신이 살아있는 이곳의 모습이 제게 큰 감명을 주었거든요. 2주라는 시간은 눈 깜짝할 새 흘러갔어요. 너무나도 빨랐죠. 떠날 준비를 하자 이상하게도 마음 한켠이 아쉬웠어요. 마지막 밤 대피소 밖에서 열린 작은 모임에 함께 참여했어요. 지역 주민들이 자원봉사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담아 잔치를 차렸고 다채로운 음식들 김치, 불고기, 잡채 등 제가 이름을 잘 몰랐던 음식들까지 테이블 위에 가득 있었어요. 모두가 다 모인 자리에서 팔을 다치고서 할머니와 재회했던 손자 준호가 옆에 서서 제게 말했어요. 할머님께서 사라 씨는 치유의 손을 가졌다고 하셨어요. 라고 전해주었고 할머니는 제 손을 잡고 조용히 당신을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눈물을 삼키며 저도 잊지 않겠습니다. 라고 답했어요. 음악이 흐르기 시작했어요. 전통 한국 음악과 미국 팝이 어우러진 선율의 아이들이 간단한 춤을 가르쳐 주었고
평소 엄숙하신 김 원장님조차도 성민 씨가 끌어안으며 웃음을 터뜨리셨죠. 별이 빛나는 밤, 산을 배경으로 언어와 문화의 장벽은 허물어졌고, 우리는 모두 위기를 함께 이겨낸 동료로서 서로를 축하했어요. 아침은 너무나 빨리 찾아왔고, 버스가 떠날 준비를 하는 동안 저는 대피소를 뒤돌아보았어요. 재난은 많은 슬픔과 고난을 가져왔지만, 동시에 낯선 이들과의 유대를 느끼게 해주는 아름다운 연결고리도 만들어냈어요. 귀국 비행기에서 저는 거북이 부적을 꽉 쥐고 있었어요. 부적이 손안에서 저를 꼭 지켜주겠다는 의지를 보이듯 따스하게 느껴졌어요. LA에서 집을 잃게 만든 불길이 저를 이곳으로 이끌어 주었고 그 잿더미 속에서 새로운 무언가가 자라났어요. 문화에 대한 깊은 이해와 존중이라 믿고 있어요. 태평양을 건너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두 가지 다짐을 했어요. 첫째, 언젠가는 다시 한국을 방문할 것이며 그때는 평범한 친구로서 찾아갈 것을. 둘째, 제가 겪은 이야기를 다른 이들과 나누며 한국에 대한 긍정적인 미래를 이루어 나갈 거예요. 한국은 우리를 도왔고 변화시켰어요. 직접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위대한 마음까지도요. 저는 평생 한국을 잊지 않을 거예요. 지금까지 사라 존슨이었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사연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더 많은 사연을 들어보실 수 있습니다.